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화 교류를 단계별로 접근하면 남북 경색 국면이 풀릴 것이라며 불교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성당 명선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구례화엄사에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세민대종사 등이 분향하며 명선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조계종이 서산 부석사 불상 항소심 결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석사의 영속성과 동일성을 부정했다며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물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보나 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 전기요금 54억 원을 지원합니다. 60년간 이어온 현행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비합니다. 국내 최초로 자타카 빨리어 원문을 직역한 전서가 탄생했습니다. 3년여에 걸쳐 완역한 전재성 회장은 자타카 전서가 의식의 영역을 확대하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며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린 불교환경연대가 올해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3곳까지 늘리고 에너지 자립에 한 발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회복에 불교계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민간 교류의 역할이 크다며 종교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파가 몰아치고 나면 봄이 오듯 남북관계에도 곧 봄이 올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국제관계 등 정치적으로는 제약이 많지만 민간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 불교도 예전 같진 않지만 교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민간 차원이나 또는 문화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를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잘 접촉을 통해서 이제 경색 국면이 좀 유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제 좀 협력이 되시면 이제 저희가 문화 교류 차원에서 권영세 장관은 정부가 남북 교류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안보는 강하게 신뢰 회복을 위해 대화와 교류는 민간과 협력해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돌파하기가 어려울 때는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 협력이라든지 종교 관련 협력이라든지 체육 관련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종교 관련 협력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지금 조계종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진우 스님은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민간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 동질성을 찾아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옛날 위치를 다시 찾는 게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의 직무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어제 위원장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종무원법 제33조 및 34조와 관련 영에 의거해 현흥 스님의 해인사 주지직에 대해 직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종단 고위 교역직의 범계 논란은 종무원 본분에서 벗어난 행위로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의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본사 주지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논란 당사자인 현흥 스님은 징계위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원적에 든 금성당 명선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구례화엄사에 스님을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세민대종사 등이 분향하며 명선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분향소가 있는 화엄사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금성당 명선대종사 법구가 세연을 다한 여수흥국사에서 지리산 화엄사로 운구됩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주문 밖에 나와 법구를 분향소로 모신 가운데 문장 종국스님, 회주 종렬스님의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화엄사 사부대중은 조실스님 영정에 마지막으로 예를 올리고 명선스님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문도간 화합을 실천해 자비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중이 화합해야 된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또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정진하고 진력하고 또 중생에 이익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오전 분향소가 마련된 화엄사 화엄원에는 동국대학교 권학위원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차기 총장 등 학교 관계자, 지역 불자들이 속속 도착해 조문했습니다.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세민대종사,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불국사관장 종상대종사도 분향소를 찾아 명선 스님의 속한 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원로 스님들은 종단이 어려웠을 때마다 크고 작은 일에 힘을 보탰던 명선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화엄사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하는데 스님의 그 지도력이 상당히 작용을 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에 오셔서 크나큰 불사와 중생 제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의 분향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의 조문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현장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는 상황. 금성당 명선대종사 연결식은 오는 6일 월요일 10시 화엄사 보제루 앞마당에서 원로회 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의 불상이 일본 관음사의 소유라고 하는 이해 못할 판결에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특히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산 부석사의 고려 사찰 서주 부석사 계승 사실마저 부정한 사실에 조계종 총무원이 비판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법조계,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하경목 기자가 종합 보도합니다. 조계종은 어제 대변인 성화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고려시대 조성된 금동관음 보살 좌상의 소유자는 서산 부석사이며 과거 외구의 약탈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됐다면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환수해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며 외구에 의해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약탈 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나쁜 선례를 제공한 몰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 부석사 거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그 빼앗겨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본 소유자한테 돌려달라 하는 거는 그 약탈 문화재를 갖고 있는 그런 도굴꾼한테도 그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하게 저희가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 조치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석사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은 1330년경 조성돼 조선 초기 외구에 의해 약탈돼 1526년경부터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왔습니다. 1951년 이 불상의 복작물에서 불상 조성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결연문이 발견돼 고려국 서주 부석사 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주는 고려시대 서산 지역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서산 부석사에서 약탈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가가 인정한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정통성마저 부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점유한 소유물의 승계까지 점유 취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까지 점유취득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는 그 제도의 취지를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그냥 법적 탁상 논리가 아닌가. 2017년부터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 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의원은 상식을 뒤집은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것을 섣불리 돌려주셔서는 안 될 문제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라고 하는 거를 촉구하고 싶고, 이것이 일본에 의한 약탈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돌려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탈 문화재는 제자리로 환지 본처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이번 판결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는 불교계와 국민들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재청이 국보나 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 전기요금 54억 원을 지원합니다. 60년간 이어온 현행 문화재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부가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1962년 이후부터 이어온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가 60년 만에 바뀌는 것입니다. 현행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됩니다. 문화재라고 부르면 이 국민들이 보기에 문화재 소유자 아니면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소유권은 있지만 내 것도 될 수 있는, 거기에 문화재에 담겨 있는 의미들, 가치들, 그 향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해서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고요. 문화재청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 올 한 해 54억 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해당 감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만 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 구축 시범 사업도 신규로 추진됩니다. 국보이자 세계기록 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 복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곳곳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K공유유산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K공유유산이라고 하는 게 환수보다는 소재국과 우리나라가 양국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도 상당히 많은 불교 유산이 유구국처럼 좀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런 사안을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조사하고 해석을 같이 해서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 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타카 빨리어 원문을 직역한 전서가 탄생했습니다. 3년여에 걸쳐 완역한 전재성 한국빨리 성전협회장은 자타카 전서가 일회적인 삶에서 벗어나 의식의 영역을 확대하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전생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잘 알려진 자타카. 전재성 한국빨리 성전협회장이 3년여간 몰두한 자타카의 국내 최초 빨리어 직역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빨리어 대장경의 본생경은 6천여 개의 개송만 수록돼 있는데 이번 자타카 전서는 개송과 함께 자타카 의석이라 불리는 주석도 번역 수록됐습니다.
권생경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권생경 의석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출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좀 최초로 이렇게 분리해서 번역을 한 것 같고. 원고지 2만 8천여 매, 신곡판 2,8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단순한 전생담을 넘어 부처님 현생 이야기의 원인을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과를 밝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전 회장은 자타카의 가르침이 인과적 시공간의 무한한 확장과 힌두교의 영원한 자아의 윤회라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당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사건들의 원인을 추적을 하면서 이제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인과적 원인을 그 먼 과거에서 이제 다시 찾아보는 형식의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은 사회 각계각층의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천신, 지옥에 간 존재까지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심오한 철학을 담으면서 동시에 흥미로운 우화이기도 한 자타카 속 이야기들은 부처님 시대 이후 다양한 벽화의 주제가 됐고 인도 문학, 세계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타카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전부가 이제 가족적인 관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고, 그리고 서로가 동물들하고도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충고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타카만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전 회장은 자타카를 잊고 일회적 삶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의 인생이 억겁의 시간 중 의미 있는 일부분이라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해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며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린 불교환경연대가 올해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3곳까지 늘리고 에너지 자립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이에 발맞춰 에너지 협동조합을 창설해 에너지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불교계 대표 환경운동단체 불교환경연대의 올해 최대 목표는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가동하는 것. 지난해 창설한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활동을 정상궤도에 올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시급한 상황. 불교환경연대는 현재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위해 경기도 소재 사찰에 옥상 사용 승인을 받아 1호 발전소 개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발전을 통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나 또는 생태 환경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환원을 하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는 것을 올해 또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 밖에도 기존 활동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버드나무 생태방생, 제두루미 먹이주기 외에도 더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섭니다. 김해 바람일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신규 녹색 사찰을 20곳 더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사찰과 지역을 연계해 체계화된 환경인식을 갖출 만한 터전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합니다. 녹색 사찰의 환경 강사를 파견하고 신규 교육 콘텐츠를 배포해 환경교육과 법회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찰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걸 더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빠르면 오는 5월 1호 발전소를 가동하고 에너지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탈북민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2일 서울 남북하나재단 회의실에서 탈북민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생필품 기부 전달식을 진행하고 마스크 5만 장과 손소독제 4종 세트 18,000개 등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 정책실장 문법 스님은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과 단체들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두 번째로 큰 종단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두고 감사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동문 출자 기업인 주식회사 동식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인사동 예하도예에 샵인샵을 개원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설립한 동식원은 동국대 식품공학과 동문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동문들이 만든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홍삼,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고추장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식원 이황 대표는 동문기업의 성장과 재학생 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한다며 정년 퇴임한 동문들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샵인샵 개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동국대 7.2학번인 이황 대표는 대불련 자문위원이며 매년 동국대 식품공학과에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